네, 도커투자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책 집필하고 이제 여행 준비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촬영을 못할 것 같았는데, 워낙 이번 주에 뭐 실적이라든가, 뭐 에이펙 회담이라든가, 미중 무역 회담, 한미 무역 회담 이런 굵직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영상을 이제 올리고 있네요. 일단 실적이 나와서 제가 이거는 스킵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일단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예상됐던 부분들이고, 또 제가 빅테크 종목들은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것이다. 왜냐면 일단은 이번 달 들어서 3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은 80% 이상의 기업, 87% 정도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고 있고, 2분기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불꽃을 품었었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두 종목,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추가적인 캐펙스를 더 많이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졌거든요.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로는 최대 실적, 역사적으로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금 부분이 상당히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금 내느라고 실적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고, 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회장님의 통큰 결단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캐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이 서버 센터의 그 용량으로는 지금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모자라다, 캐파가.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얘기 하니까, 또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한 7% 정도 마이너스 상태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바이더딥이라고 봐요. 좀 롱텀으로 투자하신 분들, 저라든가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단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길게 기업을 응원하면서 이제 보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진 거는 우리가 좀 투자를 더 해서 바이더딥을 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시장이 열리면은 또 추가로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메타를 좀 매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최대치를 꺾었고,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분기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이게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이익률은 상당히 높은데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1000억 달러, 140조인데, 140조. 그러면 연관으로 볼 때는 얼마입니까 이게? 500조 원, 우리나라 돈은 500조 원이 넘어가는 거고,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이제 미국에다 조공을 주게 되는데, 얘네가 4천억 달러 정도면 매출이면 엄청난 거죠, 그죠? 구글이 그렇게 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뭐 구글, 유튜브라든가 구글 검색, 요즘에 제미나이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구글이라는 기업은 이번에 한 달 전쯤에 반독점 위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나서 어떻게 개입을 했던 것 같아요. 구글을 뭔가 잘라버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면은 미국이 어떤 소프트웨어 파워적인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공정한 나라가 아닌 게,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하는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국 위주,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을 볼 때는 구글은 확실하게 미 정부가 밀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원전 관련주라든가 뭐 양자 관련주 이런 종목들, 이런 쪽에도 미국이 정부가 지금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제 보증한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기업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자생이 있는 기업이고, 이 원전이든 이런 작은 기업들은 매출도 별로 없고 적자만 계속 내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국 정부가 밀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업이 이 정부가 밀어준 거에 있어서 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가면서 성장을 하는지, 이걸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안 되면은 또 고꾸라지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산업은행이 지원한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듯이, 미 정부는 사실은 사실 미국 경제 자체가 자유방임주의고, 뭔가 지원을 해서 이걸 키우는 그런 전략을 공산당, 중국이 잘하는 전략이잖아요. 우리나라도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동아시아 쪽이 좀 잘하는 건데, 미국이 그런 걸 잘했을지는 좀 봐야겠어요. 돈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이 잘 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한미 무역 회담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을 했었죠. 저는 사실 그 결과를 어디서 봤냐면은, 스파 온천에서 이제 보다가, 온천 안에 이제 TV가 있어가지고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거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환율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어제 1435원 언저리에서 움직이던 게 1420원 초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담 자체로는 그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뭐가 제일 정당하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편향 없이 판단하냐면 환율, 주가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한 시장에서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됐다는 얘기는 한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좋게 보는 거예요. 회담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3,500억 불이라는 그 물리적인 숫자 자체를 줄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치적이잖아요. 그 트럼프의 치적이기 때문에 이걸 줄일 수 없는데, 이 아래 디테일들, 이걸 어떻게 운영하게 될 것이고, 얼만큼의 이익 분배하게 될 것이고, 원금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 또 어디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는데, 일단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약간 찌라시처럼 좀 돌았던 게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대충 보면은 2천억 불은 어떻게 매년 200억 불씩 각출을 해가지고 그거 10년 동안 내겠죠. 그래서 2천억 불을 채워주고, 그 현금성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1,500억 불은 이제 조선 업체들이 이제 중국이 아니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이게 투자하는 그런 금액들,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3,500억 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어진 환경에서는 최선의 그 딜을 얻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거의 50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다가.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조선 업체들이 1,500불 정도 투자한 게 좀 빡세긴 하죠. 빡세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해 나가는 게 현금성을 그냥 확 줘버리는 것보다 조선업체들이 그렇게 공장을 짓는 것들까지 대미 투자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그래서 그게 환율에도 영향을 준 것 같고, 또 지금 그 코스피도 한 1.6% 정도 올라가네요. 1.6%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 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삼성전자 갑자기 4% 뛰었는데 실적이 제대로 나왔거든요. 한 30분, 1시간 전에. 지금 10시인데, 와, 엄청납니다. 어제는 하이닉스가 불을 뿜더니 오늘은 삼성전자가 4%대 뛰면서 장난이 아닌 상황이 됐고, 이 조선주들도 지금 미쳤네요. 하나오션 같은 거 12% 정도, 뭐 현대차는 말할 필요 없죠. 저도 이제 사실 이번에 딜 나온 거 밤에 보면서 현대차 뛰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현대차 지금 7% 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4,117포인트까지 0.88% 정도 플러스인데, 야, 이게 지금 우리가 4,000포인트도, 물론 저는 4,000포인트를 예상을 하고 계속 홀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4,500포인트가 멀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연내, 야, 4,300은 무난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보는 것, 환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딜을, 트럼프와의 딜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잠수함 관련해서 핵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 이것도 저는 이제 굉장히 크게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환율은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200억 불이라는 돈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10년 동안 나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채권을 찍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뭐 200억 불에서 150불에서 200억 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채권을 찍든 아니면은 KIC 같은 데서 뭐 좀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그걸로 각출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 이게 2천억 불 같은 경우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측면, 민간 자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 자체는 조금 더 점점 스물스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아까 약간 안도랠리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1,420원대까지 빠진 것 같고, 결국에는 한 30원대를 다시 노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환율 자체가 뭐 이런 이벤트성 이런 것들, 뭐 한미 협상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원하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계속해서 사업개미들이 8월달, 9월달, 10월달에도 미친듯이 지금 미국 주식을 사면서, 그러니까 원을 팔고 달러를 사고 있는 그런 추세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지금 보면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4.4%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 테크들 보면은 이익이 기본 20%, 30%, 40%막 이렇게 나오는, 엔비디아도 50%대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매출 자체도 뭐 삼성전자 매출이 큰 편이죠. 큰 편인데 뭐 비슷한 기업도 있긴 하지만 빅테크랑. 근데 이익 자체가 워낙 많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 매출이 100조라고 쳐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4.4%가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면, 그러면 14조 원 정도가 이익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뭐 한 30%, 40%씩 영업이익이 있으니까 한 분기에 한 40조 되는 돈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체급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그러면 돈이 현금이 쌓이는 속도도 크고 이 현금으로 이제 투자, GPU를 매수해서 그 서버 센터를 이제 구축하는 그 비용도 상당히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확실히 매력이 있는 쪽들은 아무리 봐도 이제 미국에 있는 테크 주식들, 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유동성들이 부동산으로 가긴 하겠지만 예금에서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은행에 있는 그런 요구볼 예금들이 한 5% 정도만 올라가도 뭐 코스피에 4천 간다, 5천 간다,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제 회담도 잘하게 했었지만 이런 지금 그 돈들의 그 빅머니 무브먼트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돼서 코스피 5천까지 진짜 내년 상반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적들을 보게 되면 4,500까지는 무난히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 뭐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그 주주 환원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5천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이쪽으로 좀 잘 푸시를 해서 기업들이 좀 정신 차리고 주주에 대한 그런 그 대우를 좀 확실하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그 목표가 12만 원을 넘어서서 15만 원, 20만 원까지 가고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은 막 그 뭐죠? 그 뭐 100만 원 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왜냐면 일단 아직까지도 엔비디아는 뭐 팹리스 기업이니까 그렇다 쳐도 뭐 TSMC라든가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좀 저평가 상태는 맞거든요. 100만 원 정도 가져야 제가 보기에는 맞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막혀져 있는 여러 가지 고리타분한 것들이 좀 풀어져야 되고 주주 환원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져야지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금 가격도 조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금 가격이 지금 보면은 얼마나 됐냐면은 4,000불 어제 살짝 넘었다가 지금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돈들이 지금 보면 그렇죠. 그 주식시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 호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밀려 있는데 일단 단기로 투기하는 쪽들은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매물, 그러니까 하차한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매수 주체들이 들어오겠죠. 기관들보다는 이제 연기금들이 계속해서 살 거니까 연기금이 아니라 그 중앙은행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가던 길로 가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고 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들은 사시고 저같이 이제 이런 쪽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제 그냥 주식 하시는 거 하던 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듯이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거의 1년 동안 소외됐던 이웃들이 또 이제 뭐 그 코인 쪽들도 그렇고 채권 쪽들인데 채권은 계속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0.25bp 12월에 올린다 내린다 많이 더 내린다 아니면은 동결한다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파월 말로는 내릴 수도 있겠고 뭐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봐야 한다는 건데 0.25% 내린다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채권 투자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본인의 투자 상황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럴 때는 좀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채권을 하지 마시라. 주식하시라.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8월, 9월, 10월 빅테크주들이 조금 기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실적 시즌부터 이제 튀기 시작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실적 시즌부터는 얘들이 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사파사파하지 말고 좀 계속 가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8, 9, 10월 터널 그 터널을 견디고 이긴 분들 놔두면 오른다. 그 터널 벗어나고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이렇게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수익을 얻고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멘탈 관리, 버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조건 실적 베이스입니다.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또 실적이 그 상승률, 어떻게 보면 델타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실적의 상승률이 슉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점점 그 일정한 그 수준이든 어떤 수준이든 그 이익이 늘어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일단 사두고 놔두면은 어떤 뭐 풍파,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위기 뭐 이런 것들 뭐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들이 맨날 겁주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돈을 벌 수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해 주시고요.
주식 투자를 이렇게 이익 베이스로 어떤 차트라든가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런 이익 베이스로 가는 투자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단톡방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멤버십 가입을 하시고 단톡방에 오시게 되면 제가 하루에 수많은 정보들, 엄선된 정보들, 시장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를 큐레이팅,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구분해서 보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주식 오래 써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런 그 정보들의 큐레이팅을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요. 어떤 그 뉴스라든가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 때 뭐든지 그 주식 투자는 좀 구루들, 주식으로 성공한 구루들의 책들을 보면서 기본기를 닦아야 되거든요.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정보를 많이 받아도 이거를 소화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제 투자에 있어서 그런 능력들은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30권이 넘는 책들을 매월 이렇게 보면서 서평도 나누고 이렇게 제가 좋은 생태계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아래 보시면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요. 들어오셔서 같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누카골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